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빠르게 보셔야 되는 부분 위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임팩트 있게끔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번에 45명의 사무 제일 많이 이쪽에 지원을 하실 거예요. 일단 자소서는 이번에 6개 항목 중에서 총 3개 항목 1번, 2번, 6번 요 3가지를 묶어서 지원 동기 부분을 먼저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력 기술서를 좀 먼저 작성을 해보셔야만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얼마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부분을 맡아서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거를 정리를 해보시면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일관성 있게 작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경력 기술서 먼저 좀 작성을 해주세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1번은 본인의 전공이랑 경력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랑 근거예요. 이 부분은 철도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크게 꼭 인천교통공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일단 철도 산업군에 있어서 내가 왜 관심이 있고 왜 지원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습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두 가지를 좀 이 항목에 있어서는 어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전공이랑 경력이랑 이런 부분들, 직무와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직무 지원 이유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 어떤지, 타당성에 대한 거를 어필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부분, 내가 어필했던 학습적인 요소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나를 채용하면 어떤 활용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에 있어서 전공이랑 경력의 적합도다라는 부분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통공사 쪽에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경험을 쌓았던 그런 분들을 우대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조금 더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 교통공사도 있는데 왜 인천교통공사인지에 대한 부분을 답을 하시면 좀 차별화가 되겠죠. 이 항목은 철도산업군에 있어서의 내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실 거예요. 일단 내가 공부를 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죠. 이번에 뭐 NCS다 이런 거 말고 철도와 관련된 어떠한 공부, 어떠한 경험 이런 게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적인 요소예요. 근데 꼭 철도학과 뭐 이렇게 졸업을 하신 분들이 솔직히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관사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일치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어서 전공이라는 걸 건드렸어요. 전공. 전공이라고 하면은 보통 대학생 할 때 나의 전공이 어떻게 입사 후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답을 좀 해달라.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건드려 봤어요. 심리, 더 나은 삶에 대한 거, 행복에 대한 걸로 해서 접점을 찾으셔서 어떻게 한다. 그리고 역사는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 이런 부분 추천드리고요. 성공 사례도 많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거는 내가 지닌 지식이랑 그리고 소양으로 이런 부분들 남한테 더 채워줄 수 있다. 그런 교육의 의미에 대한 쪽으로 부여를 하신다고 하면은 꼭 막 철도 이런 거 아니라도 분명히 접점에 대한 게 있거든요. 특히 법학 같은 경우도 행동의 자유로움을 보장받았다. 이런 표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 준수, 공기업이 바라는 그런 원칙 준수에 있어서 나는 그만큼의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표현하셔도 되니까 비전공자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업 쪽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 그런 접점에 대한 거를 찾아서 좀 작성을 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전공이 설령 다르더라도 철도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지하철에 대해서 충분한 장점에 대한 거를 뭐 영상으로 좀 컨텐츠를 만들었다. 특히 만든 분들 많거든요, 요즘에.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공 학습을 통해서는 사실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웠던 부분을 통해서 실무에서 경력을 쌓았다. 사무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고객과의 접점, 고객 관리 이런 것도 있고 기획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그리고 회계 쪽 이런 쪽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인교공만을 위해서 준비를 해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시고 유사하다 싶은 부분은 다 그 부분에 맞춰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식과 기술적인 부분을 좀 역량면에서 이 1번 항목에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충분히 이런 거를 지금까지 쌓았으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어떻게 기업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성장하겠다 이런 정도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좀 좋아요. 1번은 현재까지 과거 쪽에 좀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어차피 6번에서는 미래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까지 충실하게
충분히 학습을 하셨던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내가 쌓았던 경험이랑 경력, 이 두 가지 부분이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가능하면 이런 모든 부분을 유사한 거를 다 뽑아내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말씀을 만들어 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600자 어느 정도 채우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좀 볼게요. 또다시 지원 동기예요. 입사 후에 인천교통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서 고객의 절대 안전 확립이에요.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사고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나에 대한 생각을 좀 어필해 달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거에 있어서 좀 보탬을 되기 위해서 나는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을 안전적으로 좀 맞춰서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인교공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들, 그런 부분이랑 내가 입사를 해가지고 나는 어떤 부분을 이 부분에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한 거고, 인교공이 해왔던 그런 성과나 그리고 사건, 사고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좀 살펴볼게요, 이따가.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인천교통공사가 절대 안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기업에 있어서의 관심도, 애정도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교공을 어떤 이유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사건, 사고, 잘 했던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게 맞거든요. 그 중에 안전도 면에서 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교통수단이에요. 어디나 그렇지만 사실 인천교통공사는 거의 2호선이 뚫림으로써 훨씬 더 편리해졌어요.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에 봐도 이렇게 안전환경이라고 해서 안전 쪽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산업재해율 자체가 이렇게 낮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낮으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겠죠. 근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보건 관련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전 쪽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다, 절대 안전이라고 할 정도로 제로화에 있어서 되게 좀 예민한 모습이거든요. 구성원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 국민과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이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나는 하겠다, 이런 기업의 방향 다 좋아요. 인천교통공사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해보면,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올라와 있는 인천교통공사 승강장 안전편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내용이 예전에 했던 거를 갖다가 거기 사이트에 보라고 해놨어요. 근데 실제 여기 인천교통공사 유튜브에 가보셔도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철 되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 인천 쪽에서 갈 만한 장소, 그리고 인천교통공사의 그런 지하철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더 지금 현재 컨텐츠 제작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알릴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이거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사실 좀 아쉬워요. 물론 인력 부족이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성이에요.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안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고, 인천교통공사에서도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사건, 사고, 히스토리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보는 것도 전 좋다고 보거든요. 인천교통공사는 지금 1호선과 2호선이 있어요. 그래서 2호선이 뒤늦게 나왔거든요. 2016년 7월 말에 개통이 되어서 특히 2호선 라인은 거의 대부분 버스로만 갈 수 있는 라인이었는데, 이 지하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상황 자체가 다른 쪽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점점점 발전해가고 있는데, 2호선을 실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더 할 거예요. 1호선과 2호선의 가장 큰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지하철 가장 큰 차이점은 1호선은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2호선은 무인 자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운전실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비상시에도 안전한 최적의 설계를 통해서 승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어요. 초기의 사건을 볼까요? 초기에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개통날부터 고장, 그리고 후진을 하질 않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조금 너무 다급하게 개통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비난을 좀 받았어요. 모든 공기업은 속도보다는 정확도거든요. 그리고 스피드보다도 안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2호선은 무인이에요. 무인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시죠.
이분이 아기를 같이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되게 당황스러웠던 사례들이 몇 건이 터졌어요. 근데 1호선은 유인이어서 이게 문제가 되면은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2호선은 지금 무인이다 보니까 이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불감증 이런 거를 좀 2호선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도 10대인데요. 이거를 막 임의로 이렇게 막 만지다가 영무원이 이렇게 와서 제지를 한 이후에나 이 부분이 작동이 되는 걸 보였잖아요. 시민도 안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정도의 캠페인, 이런 사건, 사고는 누가 봐도 잘못한 거잖아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오히려 감추지 말고 더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유튜버나 아니면 사이트에 이런 것들도 좀 사건, 사고, 히스토리 이런 것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전 보거든요. 실제 요 지금 비상 버튼인데요. 이거 하면은 전동차 세우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덜컹 하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또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실제 상황이거든요. 장난으로 저 버튼을 눌렀다가 지금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2호선에 대한 불안감 이런 심리가 점점 커지면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 이런 거는 맞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시민이 한다라고 하면은 본보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에 있어서 경찰 고발을 하고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이런 거는 잘하는 거죠. 이런 사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게 어떨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상 잘한다고 하면은 더 잘할 것이고, 그리고 되게 지금 시민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켜야 될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캠페인을 좀 더 강력하게 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정말 할 게 없다. 2호선에 있어서 이런 무인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고 불안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마음껏 적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나아갈 방향은 안전 확립이라고 아무리 해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쌓이고 쌓여서 1년 동안에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고 어떻게 대처해 갔고 이런 부분을 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인천교통공사가 앞으로 신뢰도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설령 어떤 사고에 있어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차라리 인정을 하고 오히려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짜서 이 부분이 재발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계속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이 점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뢰를 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도 무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에 있어서 정말 이게 안전한 건지, 이런 원격 조정한다는 부분이 괜찮은 건지, 이런 거에 있어서 안전 확립에 대한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2호선, 먼저 시도를 이렇게 한 거인 만큼 더 좀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인천교통공사가 이렇게 이 부분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본 결과 안전사고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었고 맨 처음에는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다른 교통공사도 좋고 전 세계 기업들 아니면 국가들한테도 보여줬으면 좀 좋겠어요. 이렇게 충분히 무인으로 간다고 해도 사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라는 통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을 해보는 모습이 어떨까. 지금은 영상 시대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나 전 세계적으로 인천교통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사건, 사고 모든 거는 투명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은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뭔가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아갈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알아보고 이번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자, 6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동기 부분에 있어서 1번과 2번과 6번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쌓은 역량, 그리고 이 역량을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입사 후에 내가
발휘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6번은 미래 쪽이에요. 내가 이런 거를 잘 하기 때문에 입사 후에 무엇을 하고 싶어서 나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있겠지만 입사 후 포부예요. 인천교통공사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거를 기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살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사 후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나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있어야만 그 기업에 맞는 지원 동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철도 산업군이나 다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교공에 입사를 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떤 분야에서 발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부분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인교공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에는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인교공에 입사를 해서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나중에 은퇴 시점까지 정말 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내가 꿈꾸는 인교공 2는 어떠한 인재상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먼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부분 강조드렸죠. 단기적인 관점이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당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뭔가를 배운다기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고 이런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빠르게 적응해가지고 조직의 보탬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의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입사 후에 내가 가장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나중에 몇십 년이 흘러서 인교공이인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장기적인 관점까지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입사 후 포부라고 해서 저는 어떻게 성장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각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에 대한 성장도 이만큼 기대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달성함으로써 인교공에도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통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어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입사 후 포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600자를 채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부분을 좀 틀로 좀 맞춰서 좀 먼저 충분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6번을 좀 간략하게 알아봤으니까 얼른 빨리 가셔서 경쟁력 있는 답변을 만들 수 있는 1번과 2번과 6번을 먼저 하세요. 요 다음 영상에서는 3번과 4번, 5번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 다소 좀 난이도가 좀 낮은 거를 좀 다뤄볼 테니까 잘 작성을 하시고 완성을 지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